새로운 단원들이 계속 왔을 네, 거 아니에요. 변하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네.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해야겠다. 아. 옹기장 스타일만 알고 미국에 잠깐 내슈빌에 가서 거기 이제 녹음하는 현장을 보신 녹음 거죠? 현장에서 네. 프로듀서들 만나고 직접 녹음도 하고 네. 내슈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한 네. 6개월 동안 사람 사귀면서 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들의 프로 세계를 본 거죠. 손지창 알죠? 알죠, 알죠. 손지창이 제가 내슈빌 있을 때 연락 와서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겼어요. 손지창 씨는 유명한 그렇죠. 탤런트 가수도 하고 그땐 탑이었죠. 그때 탑이었죠. 시대는. 제가 그걸 프로듀서가 돼서 그 비아도로로사 피플 리더로 몇 곡을 본인 앨범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했었죠. 그 앨범을 네. 9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 97년도에 코러스도 내슈빌의 내슈빌 스팅 머신과 아. 그리고 내슈빌 돈 많이 들었네요. 돈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때. 그래서 이야. 오케스트라 다 썼어요. 이야. 와. 저도 그래서 내슈빌 스트링 머신을 녹음을 같이 진박은 축복이죠. 세계적인 네. 그 크릭 레슨이라고 베이스 아, 주자인데 최고죠, 프로듀서인데 그 사람이 와서 베이스 치고. 아, 손지창 씨가 가능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돈만 보내온 돈이 거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다 섭외가 됩니다. 미국은.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보냈으니까. 네, 거기 제가 알고 있던 그 스티브 델이라고 하는 미국 친구한테 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오. 좀 연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최고들을 연결을 와. 쫙 해줬죠. 녹음하면서 이 세계를 보고 그러고는 새로운 뭔가. 예,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나도 이거야. 이제 생각해요. 팝. 네. 그렇죠. 원래 이거야. 네.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옹기장이 바꾼다. 하늘. 아. 그래서 옹기장이 밴드 만든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옹기장이가 어느 순간에 예. 조금 색깔이 팝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싱어가 안 바뀌니까 네. 아. 이게 이제 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싱어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싱어 스타일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언밸런스한 다른 거지. 스타일이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이렇게 흑인들처럼 소울풍으로 노래를 하거나 네. R&B 스타일로 노래 해주면 네. 이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편곡을 많이 했거든. 네. 90년대 중후반은 거의 제가 편곡 독점을 했어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한 달 내내 스튜디오에 살았어요. 편곡으로. 네, 정말 녹음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90년도 옹기장이 사역 외에는 그냥 녹음실에서 살았어요. 아, 90년도 말에도요? 예, 중반부터. 아. 예. 그래서 농기정이 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이대로 나네. 그냥 그냥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를 만들자. 그때 만들어서 건반 중에 박진영이라는 우리 멤버가 있었는데 JYP요? 똑같은 여자예요. 이 박진영이라는 그 친구가 서울예대 건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연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끌려온 사람이 또 있죠. 우성원이라고 하는 네. 베이스. 베이스. 우성원. 네, 알죠. 알죠. 이해성원. 뭐 누구죠? 김범수 씨. 가수 되기 1년 전에 그 열매라는 듀엣 팀 우리 아, 옹기장의 예, 맨날 예, 듀엣 예. 앨범을 네. 이제 제가 프로듀스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옹기장의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리메이크 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노래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얘네들이 소화를 못 하니까. 소울. 그래서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김범수가 연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스튜디오 녹음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가수 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녹음하는 데도 잘하고 원하는 대로 애들이 폐부를 하면 충분히 잘하고 네네네. 저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잘하면 뭐 할 거야. 그냥 같이 하지 않겠냐? 그쵸, 그 네.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찬양 사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김범수 씨가. 네, 그때. 김범수 씨가 그 크리스찬이네요, 그죠?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노래를 잘해서 가수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 1년 전에 데뷔 1년 전에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년 후에 이제 가수가. 얼굴 없는 가수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을 하셨죠. 그러면은 객원으로 있었던 거는 아닌 네, 거네요. 그냥 한 번 게스트로 참석하고. 게스트로 앨범에 참석하고. 네. 김범수 씨도 한 번에 참여하고 싶고 하고 네, 싶기 하나님을 때문에 찬양하는 네. 그런 마음이 안에 있어요. 아. 뜨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집회에 가서 하는 것도 우리 영상에 보잖아요. 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네. 아, 이분도 사실 알고 싶었어요. 또 유재하 씨. 아, 예. 1, 2학년 때는 안 친했어요. 아. 3학년 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재하랑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재하는 거의 오전에 수업을 안 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관현악 전공하는 친구들하고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 팀을 유재하와 구차 등록이라는 팀을 구차 등록이요? 한 학기 더 다닌다 이거. 아. 그러니까 학교를 자주 못 팔자. 나오니까 아, 구차 등록. 네. 에. 그래서 실제로 구차 등록했었어. 했어요. 유재하와 유재하. 구차 등록. 그래가지고 네. 팀을 만들어서 네. 그 플러스 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어. 저랑은 친하지 않았는데 3학년 때 수업 때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때 마라나타 음악을 쳤어요. 아. 피아노로. 그때 느낌이 근데 왔겠네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유치해서. 맞아. 예. 이게 뭐냐 이게? 맞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어. 아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팀의 찬양곡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미국 음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코드랑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들려주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팝 저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서로 음악을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코드가 딱 맞으셨. 뭔가 네. 그 전까지는 교집합이 없다가 네, 서로 뭐 음악적으로- 얘기할 일이 없었다가 음악적으로 아. 뭔가. 근데 이제 유재하는 내가 그 우리 신입생 환영회 때나 우리 MT 가면 노래를 꼭 했거든요. 네. 아, 진짜요? 잘한다.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유재하가 좀 사자형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러니까 좀. 여학생들이 볼 때 이렇게 선호할 만한 얼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도 관심 안 갖는 스타일인데 아. 이제 MT를 갔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앉아서 노래를 하나 부르고 자기 소개하잖아요. 아. 근데 유재하 차례가 된 거예요. 아. 기타를 딱 잡고 Starry Starry Night 어. 딱 하는데 그거 하나에 빈센트를 딱 불렀단 말이에요? 여학생들이 그냥 그냥 갑자기 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네가 좋아지려고 그래 뭐 이렇게 분위기. 그때부터 아 얘가 이런 감성이 있구나. 아. 완전 팝 감성으로. 완전 팝이죠. 팝 그리고 감성이네요. 이제 클래식에서 이제 수업 때 시창청음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도레미파 뭐 네. 따리라 이렇게 가지고 음을 불러야 되는데 네. 그런데 보통 뭐 정확히 그 음을 내야 되니까 뭐 나라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재하는 시창 때 도레미파 교수님 막 뒤집어지고 합창 시간에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때부터 한 2년을 친했는데 걔는 나한테 팝송 들려주고 뭐 퀸 이야기부터 해서 그 Love of My Life 아, 피아노 좋죠. 치면서 막 감미롭죠. 해주고 나는 이제 그 마라나타 마라나타. 들려주고 네. 교류를 하다가 너 왜 여기 왔어? 어. 이제 물은 거죠. 음. 클래식 전공하러. 네. 일장에 가요하러 왔어. 집에 보니까 이제 첼로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피아노 있고 앰프도 있어요. 세상에. 그때 80년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치, 첼로까지 네. 있고. 어려서 첼로를 했는데 네. 제가 이게 지루해서 아. 끌어올려서 이렇게 쳤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타를. 그래서 아. 베이스를 그때부터 배우고 아. 기타를 배우고 그런 식으로 악기들을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재밌는 게 자기가 피아노는 자기가 제일 잘 친대요. 클래식을 팝적으로 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르게 친다 이거야.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굉장히 실용음악적이었네요. 완전히 아주 실용음악이에요. 네. 네.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나 이제 아는 우리만 아는 네. 이제 그런. 근데 교수님들이 싫어했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클래식과 이 실용음악의 그 벽은요. 아유, 그거는 물과 기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재하가 아. 왜 졸업하고 앨범을 냈냐면요. 네. 그 제 동기 중에 오순실이라고 안개비가 하얗게 잃어버린 우산 대학가요제 상 받던 친구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도 작곡 전공인데 네. 그 친구 노래를 참 잘했어요. 네. 그분이 작곡가였다고요? 작곡가야. 한약의 작곡가요? 네. 진짜요? 어. 안개비가 그렇지, 그렇지. 하얗게 아, 그래요? 내리다. 알죠. 그분이 네, 우순실이 음대생이었어요? 같은 친구, 같은 네. 동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만든 오주연이라고 하는 네. 또 우리 동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재주꾼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오주연이 작곡하고 우순실이 노래해가지고 대학까지 나간 거예요. 네. 대학 2학년 때. 네네. 저기 드셨죠. 그래서 제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명당해. 클래식과니까. 클래식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도로 감히 대학가요제는 그러냐. 감히 클래식과에서 나가서 클래식을 거기다가 어떻게 천박한 그러니까. 그 가요계를 명예훼손이다. 이게 또 그래서 새로운 에피소드인데. 그 제적을 당해서 추계로 편입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그런 한 일화가 거죠. 또 있었고.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유재하는 음. 졸업을 해야 되잖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음반을 네, 만든 졸업을 거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유재하 씨 앨범 맨 마지막에 민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과제로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과제곡이었죠. 그 과제곡 과제곡. 중에 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 할 때도
저거 앨범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옹 기장의 5집에 보면 짠짠짠 따따단 따따리레라다 아, 요 예, 나오는 예. 그 인트로가 서막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알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했던 과제 중에 아이디어를 하나 모티브로. 오케스트라를 거기다가 아. 갖다가 첨부해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 유재하가 그렇게 한 2년 동안 같이 늘 차 타러 같은 방향으로 차 타러 얘기하다가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둘 다 어쨌든 음악적으로 너나 나나 성공할 테니 약속을 한 거예요. 교만했던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도 자신감. 그래도 공부했다는 자신감이 자신감. 있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자신감이 그러니까 있었지. 시대를 보고 네. 이 음악이면 앞섰겠다라는 미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앞서간다. 네네네. 그래서 음. 너 분명히 거기 될 거고 나도 이쪽에서 잘 되면 네. 우리 조인트 콘서트 하자. 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오. 했었구나. 네, 그거는 구체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나는 그러고 군대 가고 음. 유자는 앨범을 내고. 두 분이서 같이 진짜 콜라보를 해서 근데 콘서트는 그 정말 했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 음악 하는 분이 네. 저랑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아. 유재하가 앨범 내는 그 시점에 드라마 음악 같이 좀 하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그 3군 사령부 예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렇죠, 제가 건반 주자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병장 때 처음 생긴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마스터가 됐겠죠. 네네네. 그래서 밴드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연예인 누가 왔냐면 명랑 이순신, 최민식 씨. 최민식이 내 바로 밑에 쫄병이었어요. 그리고 허준호, 허준호 씨. 허준호도 씨도 쫄병이었고 아, 네. 그때 그 박미경, 박미경. 민들레오 시대요. 그 네. 이후에 그분이 와서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노래를 하고. 근데 그때 그 작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최고로 그 히트를 쳤던 드라마 음악 작곡가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 팀하고 같이 공연을 다니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코드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코드를 제가 막 편곡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고 그럼요. 전화번호를 네. 했다가 제대한 걸 알고 저를 불렀어요. 자기가 이제 드라마 음악 하는데 이거 전체를 해주면 1,000,000원 주겠다 했어요. 그때 벌써 당시 1,000,000 1,000,000 원이면요. 지금 그 엄청나지 않을까요? 인천의 여러 병 아파트가 2,000,000 원일 때예요. 야, 그럼 몇 억이네. 그러니까 억 단위가 되게 네, 쉽고 그러니까 몇 그거를 억이네. 줄 테니 같이 하겠냐. 그 당시에 그 옹 기장의 그 노래가 마라나타와 그 클래식과 여러 가지 독창적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중음악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해요. 훨씬 많이 앞서갔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당시는 네. 덕신이나 저나 앞서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음악을 영향을 받아서 네. 나중에 후배들이 어린 친구들이 가수가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철 같은 경우 있죠. 김현철 가수. 씨, 네네네. 이 친구는 그 영향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철 씨도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찬양 사역하려고 그랬었대요. 아, 그러니까요. 김현철 씨도 어디 그 레코딩에 네. 그 프로듀싱에 같이 참여해서 저 새롬 중창단인가 맞아요. 그 그렇죠. 친구가 그 네. 프로듀서 했었죠. 맞아요. 주님의 사랑 온누리에. 그때는요 에이, 우리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도 틀리진 그럼요. 않아요. 그렇죠. 그 해석이. 훨씬 지금도 멋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뭐 소울 음악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크리스천 음악들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음악이 다 들어온 거죠. 그렇죠. 다 배경이 됐고. 그래서 보면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음악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배워서 왜 교회에서 안 쓰고 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쪽으로 갖다 써라는 이제 웃음소리를 네. 하는데 어쨌든 유재하 얘기 좀 더 하면 제대하고 이제 제가 만나려고 네. 이제 그때 LP판이 나온 시대라 네네네네. 이제 그거 하나 달라고 할 겸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방송국 같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틀 있다 죽었죠. 아이고. 아이고. 영안실을 이렇게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이제 마음에 강하게 있던 게 내가 왜 같이 음악만 하자고 그랬을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그때 되게 강하게 들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이제 그때 힘들어서 사실은 5년 동안 꿈에 자꾸 얘가 나타났어. 꿈인데 학교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너 안 죽었지? 꿈인데.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래도 안 죽었대. 어디 숨어 있었어? 이런 꿈을 진짜처럼 꾼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아이고, 있었고 참. 그러고 나서 내 친한 친구한테
전도하는 걸 먼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옹 기장이 사역 때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장 그 친한 친구 있으면 지금 여러분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복음 전하고 하라라는 얘기를 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친구 있죠, 플릿. 아 플룻 하시는 분이 예,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 유지아 씨. 서울대 대학원. 근데 그 옆에 서 계셨고 그래서 유학에서 들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유채화 음악이 들리더래요. 아유. 그래서 그게 어딘가 이렇게 찾아 들어갔는데 어느 카페였던 거야. 자기 남자친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국에서 온 어떤 분이 좋다고 틀어라. 근데 좋아서 틀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네.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좀 전에 듣고 씁쓸한 이야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네. 그런 외로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셔서 올라가셨는데 네. 마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마치 그 여인이 유재하를 떠내보내고 유학 갈래 한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는데 힘든 거예요. 거죠. 보고 네.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네.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죠. 먹이시잖아요. 네. 나 사랑하니 하면서 이제 그 친구와 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구나. 네. 아주 유재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 인생이 뭔지에 대한 그 고민했던 그런 것들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는 뭐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교수님은 그걸 많이 했죠. 복음으로 풀어내시고 어,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저는 해결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옹 기장이 할 때는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옹 기장이 그만두고 그리고 정말 힘들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죠. 인생에 절망이 있는데 저도 한번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그때 회복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10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찾았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해결된 이후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미끼가 있으셨군요. 예, 그 얘기는 저에게 축복이죠. 아. 그 얘기는 화려한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의 관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움인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 현재 하고 있는 후배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너무 좋아, 네 노래 너무 좋아,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통하여 역사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의 다시 듣고 싶은 CCM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